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열심히 살면,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때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근데 이상하게도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연봉도 높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도 왜 여전히 지쳐 있을까요? 왜 여전히 공허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공 이퀄 행복일까? 그리고 지금 지쳐있는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현실의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삶의 진짜 이야기들을 쉽고 솔직하게 나눕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야기죠. 번아웃, 그리고 성공과 행복의 관계.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말하듯이 편하게 풀어볼게요. 챕터 1. 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죠. 열심히 해야지, 버텨야지.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해.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자라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 행복해질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2호선, 9호선 타고 출근합니다. 출근길은 항상 사람으로 꽉 차 있고 숨쉬기도 힘들죠.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에너지가 반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하루 종일 일하고 야근하고 회식까지 하고 밤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옵니다. 씻고 누우면 핸드폰 보다가 잠들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 반복. 이렇게 몇 년을 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는 이유가 뭐지?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언제 행복해지는 거지?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미래로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행복해질 거야. 승진하면 괜찮아질 거야. 돈 좀 모이면 편해질 거야. 근데 그 나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목표를 이루면 바로 다음 목표를 찾기 때문이에요. 연봉 3천이면 4천을 원하고 4천이면 6천을 원하게 됩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사는 걸까? 아니면 행복을 위해 사는 걸까?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몇 년을 준비합니다. 취업하면 정말 기쁠 것 같죠? 근데 현실은 입사하고 몇 달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다시 스트레스와 경쟁과 압박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달리다 보면 지금의 삶은 계속 힘들고 행복은 계속 미뤄지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죠? 좋은 카페, 여행, 멋진 집, 좋은 차.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도야 행복한 거야. 근데 그건 사실 그 보여지는 삶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남의 기준으로 행복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행복은 비교하는 순간 사라진다. 누군가와 비교하면 항상 부족해 보이고 항상 더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번아웃이 많아진 이유도 이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않았던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자기 시간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지친 상태. 그게 바로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꼭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당신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지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이 당신을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챕터 2.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다. 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죠. 성공하면 정말 행복해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행복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좀 생기면, 시간이 여유로워지면, 지금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근데 현실은 그때가 와도 사람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자취하는 직장인을 떠올려 봅시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죠. 배달앱 켜서 음식 시키고 유튜브 보다가 그대로 잠들어요. 이게 반복되면 삶이 점점 재미없어집니다. 근데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퇴근하고 와서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창문 열고 바람 쐬고 좋아하는 음악 틀고 10분 정도만 산책을 합니다. 똑같이 바쁜 하루였는데도 이 사람은 그래도 오늘 괜찮았다라고 느껴요. 차이가 뭘까요? 환경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의 차이예요. 한국에서는 특히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앞발이 강하죠. 친구가 취업하면 나도 빨리 해야 할 것 같고, 동기가 결혼하면 나도 뒤처진 것 같고, 누가 집 샀다고 하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남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의 속도로 살면 내 인생은 사라진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만의 속도가 있어요. 누군간 25살에 성공하고 누군간 40살에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행복해지려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 사회에서는 완벽함을 많이 요구합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항상 잘해야 하고, 항상 성장해야 하고,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것도 불안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쉬어야 하고, 멈춰야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못 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말이 됐는데도 머릿속에 계속 일이 떠오르고, 월요일에 뭐 해야 하지? 그거 아직 못 끝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돌죠. 그래서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번아웃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쉬는 것도 능력이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큰 돈보다 퇴근 후 여유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성공보다 마음 편한 하루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당신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계속 불행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 꼭 해주고 싶어요.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만 느낄지, 작은 여유를 찾을지, 남과 비교할지, 내 삶에 집중할지. 이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언젠가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매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번아웃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챕터 3. 지금 지친 당신에게 꼭 필요한 3가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이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없고 괜히 짜증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으면 또 외롭고. 이게 바로 번아웃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방법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잠깐 멈추세요. 우리는 계속 달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버텨왔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핸드폰도 끄고 생각도 멈추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당신을 다시 살려줍니다. 두 번째, 나를 비교해서 빼세요. 요즘은 SNS 때문에 비교가 너무 쉽죠.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잠시 끊기. 인스타그램, 유튜브 잠깐이라도 거리 두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고 어제의 나랑만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조금만 나아졌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작은 행복을 다시 느끼세요. 번아웃이 오면 아무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좋아하는 노래, 조용한 산책. 이런 것들이 다시 감정을 살려줍니다. 행복은 크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게 조금씩 돌아옵니다. 챕터 4. 성공보다 중요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사람들은 평생 성공을 쫓아갑니다. 돈, 명예, 결과.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조금 더 나답게 살 걸. 이게 진짜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나답게 사는 것.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느려도 괜찮고 남들보다 뒤처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조금씩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성공입니다. 챕터 5. 당신이 지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견뎌서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남들은 다 잘 버티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지쳐있는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버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회사에서 힘들어도 참고, 사람 관계에서 지쳐도 참고, 감정이 힘들어도 참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참는 습관이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상사 눈치 보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집에 와서는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번아웃의 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렇게 버텨온 것 자체가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도 계속 버티기만 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티는 것보다 중요한 걸 배워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가끔은 싫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하고, 가끔은 못하겠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데나 쓰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에 써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삶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챕터 6. 느리게 가도 괜찮다. 멈춰도 괜찮다. 한국 사회는 정말 빠릅니다. 지하철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의 삶도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늦으면 안 된다.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런 기준들 속에서 계속 조급해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빠르게 가다가 완전히 지쳐버리는 삶과 조금 느리지만 지속할 수 있는 삶,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미친 듯이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완전히 지쳐서 1년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성공일까요? 반대로 조금 천천히 가지만 꾸준히 안정적으로 오래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에 띄게 빠르지는 않지만 결국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느려도 괜찮고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남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그 사람의 길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이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나를 돌보고, 조금 더 내 마음을 듣는 것. 그게 당신을 더 멀리 가게 합니다. 챕터 7. 결국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럼 이제 다시 질문해 볼게요.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만약 아니라면 그건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방향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 지금 있는 걸 느끼고, 더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 지금을 제대로 살아보고, 남들처럼 살려고 하기보다 나답게 살아보는 것. 이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누군가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조금 지쳤다면 잠깐 쉬어도 괜찮고, 조금 흔들린다면 다시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인생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답게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성공하면 정말 행복해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채 그냥 계속 달려갑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이걸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여전히 지쳐있고 공허함을 느끼고 번아웃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미래로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이거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나중에 행복해지면 되지.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니 행복은 항상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행복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행복은 크고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순간 속에 있다는 것. 따뜻한 커피 한 잔, 퇴근 후 조용한 시간,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버텨왔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로 살아가고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 조금 느려도 괜찮고 잠깐 멈춰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와 경쟁하는 경주가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걷는 여정이니까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의 이유로 살아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혹시 지금 조금 지쳐 있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어요. 당신은 이미 수많은 날을 버텨냈고 수많은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만 쉬어도 괜찮아요.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남들처럼이 아니라 당신답게 시작하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걷는 것.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오늘 하루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았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일어나게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 현실의 세계였습니다.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